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 만성 피로 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염은 고통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에 생긴 염증 때문에 미국에서도 성인 3명 중 1명, 총 약 7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체내 연결 조직과 연관된 질병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내 연결 조직과 연관이 있는 질병을 말하는 것, 즉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육통, 루푸스, 관절염, 만성 피로증후군이 다 하나의 질병이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관절염도 연결 조직에 생긴 장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골격 체계는 그야말로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뼈들로 얽혀진 거미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똑바로 설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는 206개의 뼈가 있지요. 목에 있는 뼈를 제외한 모든 뼈들이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결이 이루어진 부분을 관절이라 부릅니다. 이들 관절이 아니면 사람은 뻣뻣하게 있기만 할 뿐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체내의 관절 수가 수백 개나 이르는 만큼 관절염과 관련된 질병만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여 가지 관절과 관련된 질병 중 가장 보편적인 질병은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과 루마티스성 관절염 2가지가 있습니다. 골관절염과 관련된 연결 조직은 연골 조직이라 불리는데 두껍고 질기고 탄력 있는 조직으로서 뼈와 뼈의 완충제 역할을 하며 골격을 지탱하고 완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뼈끼리 접촉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관절에서는 서로 접촉하는 각 뼈의 끝부분은 관절 연골이라 합니다. 이 관절 연골의 표면은 거의 마찰이 없고 마모가 되지 않음으로써 관절이 움직일 때 양쪽에 있는 뼈들이 서로 쉽게 미끄러져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모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염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병은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없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의 뼈는 서로 계속 마찰한 결과 부어오르고 관절 운동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찰이 지속되면 관절 언저리에는 뼈 가시라고 불리는 새로운 뼈가 자라납니다. 뼈의 작은 조각이나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떠돌면서 또 그 고통과 손상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자라난 뼈들은 관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은 극도로 제한되고 관절이 울퉁불퉁하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가끔씩 사람들의 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선 결합으로 건물이 불에 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시다. 그 건물의 전선만 제대로 연결되었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골관절염과 루마티스성 관절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골관절염은 상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루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루마티스성 관절염과 연관된 연결 조직은 활액이라 부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얇은 활액망은 굉장한 탄력을 자랑합니다. 활액막은 관절과 연골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것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관절 내부로 들어가도 되는 물질과 그럴 수 없는 물질을 결정하고 관절에 윤활유와 자양분을 공급해서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물체인 활액을 생산해냅니다. 활액에 염증이 생기거나 완전히 손상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관절과 연골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연골이, 그 다음에는 뼈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마티스성 관절염이 골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책의 지침에 따라 누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골관절염을 겪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활액에 염증이 생기거나 무리가 생겨도 심각한 손상이 없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액이 완전히 손실되어 연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거나 완전히 없어져 버린 골관절염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상 관절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만성피로증후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관절염과 같은 범주에 들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의료계의 지배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와 함께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도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와 함께 이것도 아마도 바이러스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도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와 비슷합니다. 비록 만성피로증후군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압도적인 피로감인 반면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는 눈에 띄는 증상은 통증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통증 역시 만성피로증후군의 한 증상이며 이것은 두통과 관절통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루푸스와 함께 만성피로증후군은 근육의 약화, 부어오름, 물렁물렁한 분비선, 수면 부족, 초조함,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수단은 여러분도 추측하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실험적으로 투여되는 약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를 찾았는데 그 원인이 관절염처럼 쉽게 진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증후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인도 없이 인체를 아프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증후군과 연관된 터무니없는 견해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견해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고 매우 많은 의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견해란 다름 아닌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증후군이 모두 자가 면역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 어두운 날에도 태양이 구름 밖으로 빠져나오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온 것은 대부분 추측이나 이론, 억측으로서 그 질병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고사하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며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마저 둔화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 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건강염려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동종요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건승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